학생들한테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한테 해당되진 않는지를 꼭 봐주셔야 돼요. 문제집은 되게 무작정 많이 푸는데 정작 기본적인 유형에 구멍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그 직후에 받았던 성적인데, 보시면은 성적들이 확 오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상위 10% 안에 들려면 얼마큼 해야 되냐? 단기간에 수학 실력 빠르게 높이는 3가지 방법. 첫 번째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단기간에 수학 실력 빠르게 높이는 3가지 방법입니다. 저희가 공부 방법 안내 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 학원에 작년 2학기 시험 봤던 학생들 그 결과예요. 보시면 이 앞부분이 이제 그 직전에 받았던 점수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그 직후에 받았던 성적인데, 보시면은 성적들이 확 오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해서 잘 받은 친구들도 있지만은 성적이 이게 급격하게 오른 친구들이 꽤 많다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특강 주제죠. 성적이 낮았던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두 번 시험 만에 단기간에 성적을 급상승시킬 수 있었느냐에 대한 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성적을 급상승시키는 학생들이 실천한 3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 그거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도움되는 포인트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셔야겠죠.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하나 보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첫 번째는 뭐냐면 단원별로 대표 유형을 반복해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시험 현장에서 숙달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무작정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단원별로 정해져 있는 대표 유형을 반복해서 튀어나오는 수준까지 하는 게 먼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실력이 지금 상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심화학습을 해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아는 것을 푸는데 시간을 쓰고 실력이 낮다는 이유로 내 영역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안 푸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같은 기간 안에서도 공부 양과 공부 시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성적이라는 것은 공부 양의 비례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3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인데요. 단원별로 대표 유형을 반복해서 바로 튀어나오게 숙달하기. 하지 말아야 될 건 양치기, 단순 양치기인데,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제 시험지에서 그 기본 유형 수준의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실제 이제 대치동에 있는 모 중학교 중3 시험지인데요. 문제 자세한 것까지는 보실 필요 없는데, 제가 파란색 박스 이렇게 쳐놓은 게 있죠. 파란색 박스 쳐놓은 게 뭐냐면 기본 유형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본 유형만 완벽하게 익혔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상당히 많죠. 최종표 결과 보시면은 전체 25문제 중에 19문제가 기본 유형 수준입니다. 즉 뭐냐면 기본 유형만 완벽하게 했어도 19문제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 심지어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강남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 시험지인데요. 요 네모 박스 쳐놓은 곳이 기본 유형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 유형 수가 중학교에 비해서는 줄어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문제 중에 13문제가 기본 유형이었다. 대치동에 있는 시험 상당히 어려운 학교임에도 그렇습니다. 즉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 문제만 풀어도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한테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한테 해당되진 않는지를 꼭 봐주셔야 돼요. 무작정 문제를 일단 많이 푸는 거예요. 문제집을 여러 개를 푸는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문제집은 되게 무작정 많이 푸는데 정작 기본적인 유형에 구멍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맞추면서 쉬운 문제는 틀리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뭐냐면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표형을 반복해서 완벽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풀 줄은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예요. 제가 여기 위에서 뭐라고 했죠? 바로 튀어나오게 숙달해야 된다 그랬죠. 기본 유형 문제들은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풀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숙달이 안 돼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30초 만에 끝낼 수 있는 걸 2, 3분 동안 풀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왜? 시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유형 수준의 문제는 단순히 모두 맞추는 것을 넘어서 매우 빠르게 풀어가지고 심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것을 반복해서 완벽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추천 학습 방법, 여러 권 풀기 전에 교과서와 시중교재로 따지면 센 B단계, 이걸 거의 외우는 수준으로 반복해서 풀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집 풀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면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풀 거잖아요. 기출문제 풀면서 연습할 때 스톱워치를 켜놓고 문제별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보는 거예요. 한 문제씩 리셋할 필요 없이 딱 켜놓은 다음에 한 문제 끝날 때 보이는 시간을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쉽게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간 다음에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를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빠르게 풀 수 있도록 반복한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시험 대비를 시킬 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잘 하더라도 무조건 교과서랑 기본 유형을 먼저 공부를 일단 시킵니다. 이걸 먼저 숙달을 시키는 거예요. 가끔씩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거 나는 쉬운데 할 필요 없지, 이런 친구들인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과서랑 기본 유형 먼저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유형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이제 저희 학원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문제마다 이제 시간이 다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들 확인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이제 학원에서 성적 급상승한 학생들 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공부 뭘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온 건데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모두 다 기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다른 자료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단기간에 성적 올리기 위해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바로 반드시 심화 문제 학습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내 실력이 맞는 것들 위주로만 푸는 거예요. 가끔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심화 문제는 어차피 내가 못 푸니까 그럼 그거 틀리고 나머지 다 맞추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중학교 아까 그 시험지입니다. 25문제 중에 6개 정도가 심화 문제가 나와요. 이거 뭐 학교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뭐 지방에 있는 쉬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한 2-3개밖에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보통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심화 문제 틀리면 90점 이상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지는데 25문제 중에 9문제가 심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 문제당 한 5점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면 심화 문제 다 틀리면 중학교 시험도 80점 이상 받기 힘들고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심화 문제 못 풀면 60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심화 문제 내 영역 아니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들이 자주 보이냐, 첫 번째, 심화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만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내가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집만 계속 푸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심화 문제를 공부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해설 듣고 나서 그냥 이해됐다 생각하면 대충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면 그 문제 무조건 틀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심화 문제를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막막하잖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심화 공부하는 거 방법이 있습니다. 심화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4가지를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심화 문제 풀이에 사용되는 발상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실전 개념이나 접근법, 이런 풀이법 이런 걸로 불리는 건데 발상법을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심화 문제를 푸는데 풀이 단계가 있어요. 단순히 풀이 과정이 아니라 심화 문제를 푸는 사고 과정이 있습니다. 풀어내는 사고 과정을 익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심화 오답은 최소 3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단원별로 킬러 문제 한두 문제는 반드시 직접 설명해 보는 것을 한다는 점.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 꼭 주의해서 듣고 다음 시험 준비할 때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상법 익히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는 기본 문제는 잘 푸는데 심화 문제 가면 손도 못 댄다, 이런 경우 있죠. 애들 문제 아닙니다. 심화 문제 못 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본 개념만 배우고 나서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게 예외적으로 똑똑한 애들의 경우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본 개념만 배우고 나서 심화 문제 잘 못 풉니다. 심화 문제에서만 나오는 그런 풀이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실전 개념 또는 뭐 발상이라는 그런 용어들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머리가 정말 좋거나 학습이 된 경우에는 애들이 잘 풀 수 있지만 기본 개념만 배우는 애들은 대부분 이걸 스스로 떠올리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방법들을 우리가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심화 문제를 풀게 되면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발상법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가벼운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문제에 대한 디테일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갈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대표적인 그 도형 문제인데요. 평행사변형에서 요 사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런데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풀이법을 연습하고 나면은 요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풀 수 있고 이 풀이 방법을 공부하고 이 유형이 나오는 문제를 풀게 되면 애들이 되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기본 개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기본 개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발상법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요. 심화 문제 발상법 같은 게 시중 교재에서 정리가 따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발상법을 미리 따로 정리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친 다음에 이제 애들 심화 문제를 풀게 시키는데 시중 교재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따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시중 교재에서 예를 들면 센 C단계라던가 블랙라벨의 그런 어려운 단계 난이도 있잖아요. 그냥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발상법 알려주는 문제들이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 문제마다 여긴 어떤 발상법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심화 문제를 푸는 단계 연습하기, 즉 사고 과정 익히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심화 문제를 풀 때는 풀어내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문제 유형 어떻게 풀어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모든 심화 문제에 대해서 심화 문제를 풀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제풀이 전략을 생각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체크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한 해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조건들에서 얻은 정보를 조합해보는 과정, 이렇게 4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풀이 전략 생각해보기인데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과 공부를 못하는 애들 가장 크게 갈리는 점이 바로 이 포인트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보고 나서 바로 계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전략을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계산에 들어가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내가 아는 거 그냥 바로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길로 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계산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푸는 전략을 생각해 보는 건데, 전략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수학 문제는 항상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것을 위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하고자 하는 걸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할까?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문제에 대해서 조건들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는 단계예요. 그럼 이 주어진 조건들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2차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 하나씩 다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조건들로부터 해석하는 그런 정보들을 조합하는 단계예요. 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조합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과정. 이런 구조적인 사고를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러한 단계적인 사고 과정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력이 길러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는 한두 번 풀고 넘어가면 안 되고 최소 3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실력이 안 오르는 항상 제자리 걸음인 친구들 대부분이 그냥 그 순간에 설명 듣고 나서 한두 번 따라 풀어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들 공감하시죠? 이거 1, 2주 지나가지고 풀라고 하면 다 못 풉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문제를 푸는 단계에서도 2-3번 정도 반복하도록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항상 일주일 뒤에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복습을 시키고 틀린 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복해서 풀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직전에는 전체 오답에 대해서 다시 반복시키는, 이런 식으로 최소 3번 이상 반복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단원별로 킬러 문제를 직접 설명해 보는 건데요. 이게 아마 거의 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떤 내용을 가장 완벽하게 학습하는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던 지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정말 유용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뭐죠?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해 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설명을 시키기도 어렵고 들어주기도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단원별로 킬러 문제를 한두 개 정도씩이라도 직접 설명해 보는 겁니다. 보통 시험 보게 되면은 중단원 기준으로 한 4-5단원 정도가 되거든요. 단원별로 그 단원에 있는 핵심 개념을 담은 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 킬러 문제를 한두 개 정도씩이라도 직접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럼 시험 범위 전체 합쳐도 10개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냐? 킬러 문제라는 것은 해당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과 핵심 풀이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개념을 단편적으로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개념과 풀이법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풀어내도록 하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사고 단계,
과정들을 다 연습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전략 수립, 조건 체크, 조건 해석, 조건 종합. 이 모든 걸 다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킬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하지 않더라도 단원별로 킬러 문제를 직접 설명해보는 과정을 거치면 그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과 풀이법, 그 다음에 그 사고 과정을 연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거를 실천을 하고 있어요. 모든 단원을 공부할 때 그 단원을 잘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사고력 문항이라는 거를 두고 그걸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과제를 저희가 항상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게 되면 이걸 저희가 시켜 드릴 건데요. 만약에 저희 학원에 오지 않게 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부모님께서 한 단원당 한두 문제 정도씩이라도 아이들에게 설명해 보라고 이렇게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단기간에 수학 실력 빠르게 높이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공부량, 공부 시간 늘리기인데요.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들어보시면 아마 충격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부량을 단순히 늘려야 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깊이 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고 나 이번 시험 기간에 열심히 했어 이런 말이에요. 열심히 했다라는 기준치가 아이들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수많은 학생들 만나보면서 땡땡아 너 이번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 하루에 몇 시간 했어? 물어보거든요. 아이들마다 얘기하는 답변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게으르고 뭐 나태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모르고 심지어 학원 선생님도 사실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애들 공부시킬 때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애들 학습 시간이 다 데이터로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통계가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딱 평균한 애들 있죠. 학습 시간 기준으로 평균한 애들이 하루에 학기 중 기준으로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공부합니다.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수학 공부만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수학만 10시간 하면 적다는 느낌 안 들잖아요. 근데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만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위 30% 되면 매일 2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5시간 정도. 참고로 이건 수업시간 포함한 얘기입니다. 수업시간 플러스 과제 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해야 상위 30%. 상위 10% 안에 들려면 얼마큼 해야 되냐? 매일 3시간 반,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짜 거의 1등 수준 하는 애들은 매일 5시간씩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요거까지는 네, 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위 10% 정도 수준은 해야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능 기준으로 2등급이 상위 11%까지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원하시는 소위 수도권에 있는 그 명문대라고 불리는 곳들 있죠? 그런 상위권 대학교들은 대부분 평균 2등급 안에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학 공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주일 이내에서도 학습 시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만큼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보기에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상위권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적게 하고 나서 난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온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적을 내기 위해서 공부해내는 학습 양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뭐 얘기했던 뭐 기본 문제 푸는 것부터 해서 심화 문제 푸는 거, 기출 문제 푸는 거 등등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다 안 해놓고서 본인은 했는데도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똑같이 주어진 하루나 일주일 내에서 공부 시간 공부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방법. 요일별로 학습 루틴을 설정해놔야 됩니다. 학습 루틴을 설정한다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둔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제가 시간표 예시했는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할 일별로 마감 기한을 정해놔야 된다. 뭐냐면 요번 주 할 일, 아니면 오늘 할 일 있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걸 반드시 정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 나는 이걸 언제 보충해서 끝내겠다라는 걸 미리 시간을 확보해놔야 됩니다. 하루 밤에 12시, 1시까지 계획 빡빡하게 세워놓지 말고 한 10시, 11시 정도까지 끝낼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혹시 못 끝냈으면 12시, 1시까지 한다. 일주일 내에서도 한 토요일까지 아니면 일요일 한 절반까지만 하는 계획 잡아놓고 못하면 나머지 끝낸다.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핸드폰, 공부하기로 한 시간에는 치워야 됩니다. 네. 요 네 가지를 지킴으로써 공부량, 공부 시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거에 맞춰서 공부해야 될 거 날짜별로 다 쪼개서 내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가지고 상벌점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애들한테 동기부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시간 랭킹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너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 이만큼이야 아니면 너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알 수 있게 해주고 실제로 그 다음에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시험기간에는 성적관리 특별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단기간에 수학 실력 빠르게 높이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무작정 다양한 문제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단원별로 핵심인 대표 유형 반복해서 딱 그냥 누르면 튀어나올 수 있게 반복해서 숙달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아는 수준면 문제만 계속 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화 문제 해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냥 막연하게 주관적으로 나 그냥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수준으로 공부량 확보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반드시 실천해가지고 이미 중간고사는 거의 끝났을 텐데 다음 기말고사 때는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